라스트 찬스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도 심각 상태 돌입했다. 특단의 대책에 따라 방향성 결정될 듯. 오늘의 주제네요. 네, 정부가 조만간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다라고 하기는 했는데 글쎄요. 사태가 좀 진정이 돼야 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속절없이 시장이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시장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평가 부탁드려요. 네, 일단 타이틀부터 말씀드리면 주말 사이 이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심각 상태로 좀 격상시켰는데 증시도 상당히 이에 연동하면서 심각한 상태로 돌입했다고 봐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복합적인 악재가 매우 많이 좀 겹쳤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악화에 따른 경제 침체 가능성이었다. 특단의 대책 곧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지만 현재 위기 상황에서 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예상했던 수준이라면 추가 하락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본 거고요. 오늘장 보니까 사실 주말 사이에 상당히 뉴스를 보시면서 많이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랬고 예상치 못했던 확진자가 하루에 200명 이상 증가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사망자도 꾸준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반에 좀 안심했던 분위기와는 상당히 좀 급변했다. 그래서 증시도 이에 따라 급변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장 지수도 급락이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으로 상승 종목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도 기존 테마들은 상당히 약한 모습, 거의 급락하는 모습도 나타났고 반대로 새로운 테마, 특히 물류 관련 테마가 상승하고 좀 식품 관련 테마가 상승했는데 그만큼 시장은 매우 안 좋다. 기존의 테마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방탄소년단 관련주가 막판에 조금 움직이는 거 외에는 거의 전 업종이 하락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오늘 하락의 영향으로 미국 민주당 경선의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샌더스 후보가 1위로 지금 나서는 모습에 좀 시장의 우려감을 좀 확산시켰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지금 초반에는 부티지지 후보가 조금 강한 모습이었지만 투표 지역이 이제 미국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전 계층의 지지를 얻는 샌더스 후보가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샌더스 후보 아시다시피 급진파로 분류되는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1위로 가는 모습 고착화될수록 금융시장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 지수는 좀 상승을 했었는데 이렇게 그 상승이 진행되면서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를 빌미로 조금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조정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역시 그래도 하락의 핵심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침체 우려감, 특히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입국을 거부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좀 더 사태가 악화되고 장기화된다면 우리나라 그 수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 우려감이 좀 오늘 하루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내수보다는 수출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수출은 중국과 연계하면서 중국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수출은 그나마 유지된다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근데 수출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대면이 필요한 출장 업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출장가도 2주간 격리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수출 대란 국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감이 있었다. 그리고 환율이 지금 1220원대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면서 아무래도 지수 관련주 전반에 걸친 매도세를 좀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7천억대 후반 매도를 했는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작년 11월에 8천억 원대랑 5월에 6천억 원대를 매도를 했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MSCI 신흥국 리밸런싱 마지막 날에 그런 정기 변동을 나타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도 크지 않았고 당연히 그렇게 느꼈지만
이렇게 7천억대 후반을 매도했다, 하루에 순매도를 했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라도 상당히 역대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아까 뭐 시계열을 많이 들리지 못했지만 2017년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순매도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MSCI 신흥국 리밸런싱을 제외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정부 발표 예정인 특단 대책이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되든지 아니면 오히려 시장의 하락을 부추기는 뭐 그런 또 재료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 발표 예정인 특단 대책 내용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의 낙폭이 너무나 두드러졌고 해외에서 보기에는 정말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위험한 나라로 인지가 되고 있을 겁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 시장에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진 것이고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원달러가 이렇게 올라버리는데 메리트가 있어요. 뭐 이러다 보니까 또 매도 물량을 또 한번 촉발시키게 되고 이런 영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뭐 코로나19로 관련해서 뭐 지수가 출렁인다고 하더라도 올 한 해를 내다봤을 때는 여전히 우상향이다라고 외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밀려났을 때도 약간의 손실일지라도 견디자라고 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놓이니 뭐 손실폭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큰 그림에서 사실 뭐 수출도 회복될 거고 여기에 그동안 밸류에이션 상으로 또 우리 신흥국 쪽이 좀 낮았던 그런 밸류에이션을 보고 메리트가 생기면서 전반적으로는 지수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뷰였고, 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렇게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것이 상당히 좀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추세상으로도 이 하락하는 추세가 너무 급락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하락한 상태에서 거의 큰 변동성 없이 지속적으로 밀렸다는 것이 가장 또 안 좋은 모습이었다. 이 말은 아직까지 반등을 하기 위한 어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시장 흐름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결국 이번 주에 아마 바닥을 찍지 않겠느냐 하는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분들이 많긴 한데, 저도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 한 차례 충격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점이 좀 우려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대책을 지금 뭐 마련하고 있는데 그 대책이 지금 언론에서는 조금씩 좀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 감세 그리고 소비 쿠폰 지급 등 소비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가 어떤 감세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활용했던 자동차 구입 시의 개소세 인하 그리고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일부 대금 환급 정책의 범위 및 요율을 좀 더 조정해주는, 확대해주는, 그리고 뭐 특정 제품 구입 시에 부가세를 뭐 환급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예전에 그 저소득층에 교부했던 소비 쿠폰의 지급 등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대책이 말고, 이런 대책 말고 저희 투자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인들도 와, 이 대책 정말 대단하다, 이 정도 예상하지도 못했다, 이런 정도 수준이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기존에 완전히 정부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신념적인 그런 것을 좀 양보하는 그런 수준의 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많이 그렇지 않고 예상했던 수준이 나온다면 실망에 대한 오히려 역효과로 추가 하락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일단 시장 지수 전망을 단단하게 해본다면 역시 코로나19의 어떤 진행 상황과 연동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확진자의 그런 증가율 그리고 사망자 증가율 추이에 연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듣고도 놀랄 정도의 확진자 수 증가 그리고 일반 감염자에서 사망자가 좀 확산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시장은 좀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처럼 지금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한 200명 정도의 추가 확진자 이런 거는 하루 평균 사실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명이나 200명 요 사이에서 추가적인 확진자가 꾸준히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뭐 놀라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그 특정 병원 관련돼선 사명자가 좀 더 나온다 할지라도 시장은 뭐 안정을 보이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또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점은 또 뭐냐면 지수가 지금 추가 급락할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상승으로 전환했던 그런 추세가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급락이 한 번 더 나온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분명히 추세가 깨질 것으로 일단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추세가 한번 깨진다 그러면 반등시마다 매도입니다. 지금까지 기존에 항상 그 전제로 지금 드렸던 투자 전략은 보유 관점입니다. 항상 보유 관점, 그다음에 하락시마다 눌림목 매수였는데 이제는 반대로 반등시마다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좀 지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21일에도 신용 잔고가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지금 담보 비율이 하락 계좌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 차례 정도 뭐 한 차례가 될지 두 차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대 매매 사태가 좀 나온 이후에 진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초도 이런 데서 항상 진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염두에 두시면서 꼭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셔야 된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코로나19 역시도 시간이 좀 경과돼야지 좀 잡힐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 전략 역시 잠시 보류하고 사태를 지켜보면서 좀 리스크 관리는 해놓고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고요. 저희 마감전략 A+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